예, 코로나 상황이 어느 정도 예상하기는 했습니다만 정말 심상치가 않습니다. 이대로 괜찮은지 오미크론은 또 어떻게 대비해야 하는지 감염내과 전문의인 신상엽 한국의학연구소 학술위원장께 직접 좀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자, 지금 당국이 오미크론 의심 환자 7명에 대한 지금 역학조사를 진행 중이라고 하는데 아직 결과가 안 나왔고요. 그런데 지금 어떻게 보십니까, 이 사태에 대해서? 지금 이제 의심하는 분들이 이제 양성이 나온다 그러면 좀 큰 문제가 될 수 있는데요. 이게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가 최근에 나타난 변이가 아니라 조상으로 거슬러 올라가면 2020년 중반에 나왔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지금 PCR 검사로 변이를 확인할 수 있는 게 델타와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이쪽인데 지금 의심을 하는 이유가 델타는 안 나오고 이쪽 알파, 베타, 감마, 오미크론 쪽에 PCR이 양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이걸 갖다 이제 정말로 정확하게 확인하려고 그러면 전장 유전체 분석을 하는데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이제 의심을 하고 있는데 사실상 알파, 베타, 감마는 전 세계적으로 거의 없기 때문에 좀 오미크론 가능성이 굉장히 높고요. 근데 이분들이 이제 입국 후에 좀 그 자가격리 상태에서 진단된 분들이 아니기 때문에 지역사회 전파 우려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예. 자, 백신만 통하면 뭐 그나마 다행인데 기존 백신이 오미크론에는 통하지 않습니까? 좀 안 들을 가능성도 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바이러스는 스스로 생존하지 못하기 때문에 사람 세포 안에 들어와야 되는데 지금 오미크론 바이러스, 변이 바이러스는 그 스파이크 단백질이 열쇠 홈이라 그러면 사람 세포에 자물쇠가 있다 그랬을 때 이 열쇠 홈이 많은 변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변이를 하다 보면 이게 만능 열쇠가 되면 전파력이 올라가는 거고요. 그 기존의 백신이나 이제 그런 항체 치료제들은 기존 열쇠 홈에 맞게 이렇게 무력화시키게 만들어놨는데 홈이 바뀌어 버리게 되면 결합을 못하면서 백신과 항체 치료제의 효과가 떨어질 수 있습니다. 그 두 부분에 대해서 지금 다 이제 연구를 해봐야 되는 상황이고 떨어졌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지금으로서는 백신 효과가 떨어질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정부가 지금 아프리카에서는 8개 나라 입국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는데 이 정도로 충분하다고 보십니까? 아니면 좀 더 강화해야 한다고 보십니까? 지금 말씀드렸지만 오미크론이 2020년 중반부터 계속 있었던 변이 바이러스인데 이게 지금 남아공에서 추가적인 변이를 통해서 발생을 한 건지 아니면 유럽 쪽에서도 지금 확인이 되고 있는데 유럽에서 기원은 했는데 남아공에서 그 유행을 해서 드러난 건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는 이게 20개국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지금 굉장히 오랜 1년 반을 거친 변이 바이러스라서 전 세계적으로 다 이미 상당히 퍼져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고요. 자, 오미크론 얘기는 여기까지 좀 여쭤보고요. 조금 전에 저희가 병상 문제 그리고 위중증 환자가 대기하는 문제 이런 문제를 지적을 해드렸는데 지금 의료 체계는 얼마나 여유가 있다고 보십니까?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수도권에 있는 대학병원이나 종합병원들은 지금 중환자실은 이제 꽉 차 있는 상태고 지금 응급실에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을 올라가려고 이제 대기하고 있는 환자들이 있어서 실제 중환자는 실제보다 좀 더 많이 있는 것 같고요. 여러 부분에 있어서 지금 일반 중환자들이 입원하기가 어려운 좀 의료 측에 많은 부담이 되는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자, 그리고 최근에 이제 이번 주 들어서 확진자 수가 굉장히 빨리 늘어나잖아요. 오늘 5천 명 넘어섰는데 애당초 뭐 2만 명까지도 늘어날 수 있다 이렇게 예상한 전문가도 계셨는데 우리 박사님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일주가 지날 때마다 3,000명, 4,000명, 5,000명 이렇게 늘고 있거든요. 이게 한 명이 그 다른 사람한테 갈 때마다 확진자가 1.3배씩 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5,000명 되면 1.3배. 그러니까 재생산 지수 1.3 정도 된다라고 하면 다음 주에는 지금 5,000에서 1.3을 곱하면 이제 6,500명 이상이 나타날 수 있는 지금 더 이상 이제 좀 추가적인 방역 강화가 없다 그러면 이런 식의 그 기하급수적인 환자 증가가 있을 수도 있다라고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저희 같은 일반 시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공포는 내가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아졌는데 갈 병원이 없다, 병원에서 받아주지 않는다, 그럼 집에서 죽을 수 있다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지금 대책이 없는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결국은 이제 코로나19 이제 확진자 수 증가는 사실 단계적 일상회복 상황에서 불가피한 상황인데 결국 정부에서는 단계적으로 하겠다. 그러니까 빗장을 천천히 풀겠다. 또 하나는 방역 패스를 관리하겠다. 이 두 가지를 이제 얘기를 했는데 지금 둘 다 어느 정도의 문제점이 드러난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고 방역 패스를 보강하는 그런 조치들이 지금 바로 시행이 돼야 되는 그런 상황이라고 봅니다. 예, 사회적 거리두기 다시 후퇴할 수 없다라는 게 이제 정부의 입장이긴 한데 그 부분도 한번 심각하게 고민해 봐야 되겠다 이제 이런 말씀이신 거죠. 예, 신상엽 위원장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예.